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며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특검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개혁, 야당은 투쟁에 방점을 찍었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 정기국회 시작도 전에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대강보다 훨씬 더 센 어떻게 보면 깡대강 대결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 상황의 버전 2를 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여야에서 가장 센 강경파인 두 중진이 이제 각각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동혁 대표 같은 거 얘기하면은 지금 이번 출정식을 사실 뭐 전쟁 출정식이라 얘기하고 뭐 죽기를 각오하겠다. 그리고 뭐 경선 때도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렸는데 모든 걸 다 하겠다, 바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초고강도의 이 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말이죠. 여야가 세게 정면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이 템포 조절, 한 발 반복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쪽이 물러서야 되냐? 과거 역대 대통령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딪히면요. 설령 여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전부 대통령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게임이 아니라 여당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잃을 게 없지만 여당은 잃을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초강경으로 정면 충돌하면 여당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떤 강약 템포 조절,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당 측에 양보를 당부하셨는데 사실 양당 대표의 그간의 발언들을 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우려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민주당은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과거의 군사 정권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본인들이 그렇게 그 아주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발언들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쟁 출정식이다,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런 얘기가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도 야당 대표하고는 사람 같아야지 악수를 하지라든가 뭐 얘기를 했더니 나 갈랍니다. 그러면서 대꾸도 안 하고 가버린다든가. 이게 집권당의 그 대표의 모습으로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 다 그 서로 마주보는 거울 같아요. 오른쪽과 왼쪽에서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존재해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어. 내가 서로에 대해서 죽도록 욕하면서 서로의 존재 이유를 찾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광대강을 넘어서 깡대깡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가 사이코패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감정 싸움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발언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시안 견유 씨라고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감정 싸움이 격화하는 모습인데 앞서 정청래 대표가 정동혁 대표에게 5가지 공개 질의를 던지자 장동혁 대표는 또 빵 터졌다 이런 표현 쓰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5개 공개 질의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당에 돌아서 정치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라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라고는 공개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빵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세 번째는 노상원 살인 계획이 잘 됐다고 보느냐. 노상원이
수습했었던,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야당 의원들이 죽었어야 마땅하다고 보느냐라는 거고, 노상원의 수첩이 옳다고 보느냐라는 게 노상원 부분만 3번 질의한 거, 이게 아마 빵 터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뭐 어처구니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동 왜곡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이 양 대표가 생각과 행동이 극과 극을 달리는구나. 네. 더구나 지금 내란 정국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히 대통령이 파면까지 당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전혀 한치도 인정을 하지 않구나. 거기다가 여당 대표는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앞길이 정말 첩첩산중이다.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앞이 캄캄하다.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는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수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아니, 글쎄요. 저분들이 이렇게 싸움이라는 건 여야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미래를 위한 것이냐, 그 생산적이냐 이러면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저 싸움은 미래라든가 국민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감정 대립이잖아요. 그냥 상대방은 사이코패스다, 넌 돼지다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국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그 한미 그 관세 협정도 한 고비는 넘어갔지만 앞으로 또 이거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생산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감정 대립만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그 손해 보는 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적대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두 분 다. 그래서 진짜 대표가 저래도 되나? 양당 대표 저래도 되나? 라고 저는 뭐 저희 당 대표도 지금 잘하고 계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먼저 도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 먼저 짚어봤고요. 검찰 개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정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론 카드를 꺼냈거든요. 네. 어떤 배경이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 워낙 결론이 나지 않고 티격태격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민심을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취지는 좋지만 저는 자꾸 떠오르는 게 이렇게 노무현 정부 버전 2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을 놓고 문제가 많으니까 평검사 10여 명 불러서 검사와 대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달변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설득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국민과 어떤 토론을 한다 혹은 이런 건 적절치 않고 또 하나 한 템포 물러서 정부와 여당이 나가서 국민 앞에 토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검찰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는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그 총론은 검찰 개혁은 동의하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 기능을 어디로 주느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 나와서 한판 붙는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정권 초기에 정부하고 여당이 삐끄덕거리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립 어떻게 보면 국정의 어떤 장악력 어떤 빈틈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부 여당 계속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서 빨리 강론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지 이게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요. 정말 검찰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많은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대국민 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당한 파퓰리즘이죠. 그리고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파퓰리즘이 성공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여당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부에 서로 이견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 대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법사위원장도 다른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한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야당한테 어떻게 그걸 수용하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것을 그냥 그 국민들 앞에서 그 예를 들면 말솜씨 그 자랑해서 토론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 이전에 공청회를 다 거친 다음에 안을 내고 그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갑작스럽게 뭐 거꾸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이런 식의 좀 접근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 대의민주주의를 깬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저 용산에서 이번에 인사할 때도 국민 추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추천 받아들여졌습니까? 국민 추천 누구를 했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꾸만 보여주기 식으로 쇼잉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나중에 부메랑이 된다라고 비판적인 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앞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은 없다면서 봉합을 시도하긴 했는데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정면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발언 수위도 좀 높았어요. 정성호 장관 검찰에 장악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모양새 정말 대단히 안 좋습니다. 검사, 그러니까 현직 지검장이 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하극상의 모습 이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검찰 조직이라는 것 간혹 과거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거 심각한 게 뭐냐면 개혁 진영 내부에서 같이 방향은 같은데 강론이 다르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다. 예. 그러면 행자부나 문화부나 모든 부처 장관들의 소속 국과장이 장관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이건 국정을 완전히 산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제동장치 혹은 이후에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개혁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계속 번질 수 있고 지금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단순히 뭐 4급 기관장이 뭐 3급 이게 아니라 개혁 진영 내부에서 온건파대 어떻게 보면 강경파대 대결처럼 비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무수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돌발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 장관, 정성호 장관의 앞으로 계획 과정에서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런 여권 내부의 어떤 갈등, 특히 여권의 핵심부, 권력기관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구조, 이 부분은 조기에 빨리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제2, 제3에서 비유사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상황 같은 건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소리 없이 단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일종의 하극상이라고 보셨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소리 없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리 없이가 아니고 징계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이씨. 네, 저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검사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맡고 있는 수사 분야에 있어서 외압이 들어왔다든가 뭐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거에 항의할 수도 있어, 반발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문정 검사장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니 현직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무슨 오적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이분 지금 무슨 좌파 메카시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저 검사장 홍위병입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대상자가 보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기 직속 상관 아니에요. 예.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한테 포로가 돼 있다. 그리고 법무차관,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의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적이다. 적은 뭡니까? 그 처벌 없애야 될 대상이 적 아닙니까? 현직 검사장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그 기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권 출범 초기에 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정상적인 비판을 넘어선 그런 월권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단호한 처벌 혹은 징계 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의견을 같이 하셨고요. 또 하나 삐걱거리고 있는 사안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지도부 같이 만나자 제안을 했고 그런데 장도영 대표는 단둘이 만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사가 좀 되겠습니까?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여야 초반에는 여야 같이 대통령 정수회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분 따로 또 만나면 되는 겁니까? 먼저 정청래 어떤 장동영 대통령 불러서 3자 회담을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여야가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국사를 논의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다음에 새롭게 야당 대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나게 할 얘기, 주고받을 얘기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따로 별도로 장경욱 대표하고 불러서 대통령이 따로 단독 영수회담만 별도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배려는 지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안을 수용할 때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도 또 영수회담을 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본인이 강경 일병도로 가지 않고 좀 템포로 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조금만 한 템포 양보를 하면 이 여야 영수회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단독 회담도 하긴 하되 일단은 대통령실 제안을 좀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게 그 입장 바뀌면 다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집권 여당일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봉건적인 얘기다.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같이 모여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우리 따로 만나게 해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그거는 뭐 입장이 바뀌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 미국에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었던 그런 뒷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 여야를 따질 것 없이 가서 듣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과 그 장동혁 신임 대표 또 따로 이렇게 한번 만나주는 것도 그것도 나쁠 거 없거든요. 그 여야가 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건 좋은 거죠. 뭐 예. 그래서 그런 식의 해법으로 그냥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경색 국면 계속 풀어나가지 이대로 계속 충돌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죠. 사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이고 제가 최근 한 30년 동안 세계 사례를 보니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비슷한 사례가 이제 페루에서 전직 대통령과 부부가 15년형을 받고 예. 동시에 구속되는 찰나에 바로 영부인은 이제 브라질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탈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만 있고 지금 페루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 4명이 지금 리마 감옥에 있는 그런 희한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좀 페루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부부가 전직 대통령 구속돼 있는 건 보면 페루보다 더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고 근데 김건희 여사의 뭐 구속 기소는 뭐 예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혐의가 16개인데 그리고 뭐 이번에 구속 사유만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또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 아주 그 정치권에서는 좀 고약한 그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간의 어떤 동시 구속하는 거는 우리 법적 관례상 좀 피하는 것이 권리이긴 하죠. 워낙 다른 사안과 다양한 이슈로 서로 얽히설켜 있기 때문에 부부의 구속은 국제적으로도 참 좀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에 의해서 부인까지 이제 구속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면회 온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게 국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달이란 말입니까? 그럼 다 어두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는 다 어두운 건데 내가 혼자 달이 밝게 빛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걸 받아들일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꾸로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염장 지르듯이 무슨 뭐 어두운 밤에 무슨 밝은 달빛 이런 표현하면 정말 국민들 분노감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얘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문학적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럼 저거 분명히 누군가 변호사 하신 분들이 그렇게 상의해서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저런 식의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심평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평 변호사도 김건희 여사 만나서 뭐 엉뚱한 소리 했는데 본인이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감정을 생각을 한다면 그저 제가 자숙하고 그리고 죄송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 수사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